하루의 투자 전략은 전날 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뉴스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이슈와 흐름,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리플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떠돌던 루머 중 하나가 있었죠. 바로 리플이 USDC 발행사 서클을 10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루머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라스베가스 행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한번 짚어드렸었죠. 그러면서 대신 뭘 강조했냐, 리플은 RLUSD에 올인한다, 이걸 기간 결제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XRP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예상했던 대로 XRP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백엔드에 남는다. 그리고 앞에선 RLUSD가 유동성과 실사용을 끌고 가는 그림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히든 로드와의 연동 로드맵이 6월 중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힌트도 나왔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XRP 가격이 올라가려면 RLUSD가 얼마나 많이 발행되느냐가 핵심입니다. 발행량이 곧 수요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RLUSD가 발행되고 이게 ODL에 연결되면 XRP 수요도 같이 늘어나니까요. 다시 말해 XRP를 직접 마케팅하지 않아도 RLUSD가 커지면 XRP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XRP가 주인공이 아니라 RLUSD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요를 받는 시나리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ETF 관련입니다. 6월 8일 바로 어젯밤 ETF 전문 인플루언서가 올린 트윗 하나가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블랙록이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솔라나랑 XRP 현물 ETF를 동시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미리 체크해서 알려드렸었죠. 물론 공식 문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왔어요. 일단 신청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기대감이 퍼졌고 그 자체로 모멘텀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확히 6월 17일에 SEC가 XRP 현물 ETF 안건을 공식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이 신청하면 19일쯤 전자공시로 확인되고 그게 그대로 단기급 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루머로 끝나면 눌림목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기대감이 붙은 상태에서는 그 전까지 선반영이 나올 가능성이 꽤 커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블룸버그나 SEC 공시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6월 8일 밤 11시 40분 이 회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정 10% 배당 조건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구조예요. 이 발표 직후 마이클러 세일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Send more orange. 비트코인을 더 산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해석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실제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그 비트코인 차트에 단기 캔들로 찍힐 수 있고 그게 다시 알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도미넌스 랠리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구간에서 이런 뉴스는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증권위원회가 공식 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밈코인 관련 프리세일에 대한 불법 경고입니다. 특히 이름이 퍼니셜 코인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등록도 없고 규제도 안 받은 상태에서 선판매를 강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SEC가 즉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밈코인과 프리세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이제부터는 아무리 인플루언서가 뛰어도 공식 등록이 없는 프리세일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흐름이 강해지면 단기 투기 자금이 빠지고 상위 알트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XRP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에 기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은 코인베이스 관련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 L2 네트워크인 베이스의 총괄 제시 폴락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2건의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6월 8일 기준 폴락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 소송 사실을 언급했고 일반 투자자 대상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은 일단 규제 리스크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L2, 디파이 관련 토큰들의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실제 소송 금액이나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분석해볼게요.
5월 말부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다가 아래로 뚫리면서 결국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이론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이 뚫렸을 때 첫 파동의 크기만큼 아래로 빠지는 것을 이론적인 목표값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살짝 더 빠지면서 개미들을 털어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06.5K를 돌파해주거나 안전하게는 106.7K를 돌파해서 2위로 캔들이 안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문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 해요. 그래야만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할 듯 싶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의 경우에 수렴이 끝났을 때 하락할 확률이 70%, 상승할 확률이 30% 정도 되는데, 아래로 뚫린다면 이 주황색 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위로 뚫고 올릴 경우에는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거의 겹쳐집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CME 퓨처 차트도 한번 볼게요. 현재 갭 상승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아래 갭을 채우고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아래 96.6에서 97.6K에도 작은 갭이 있고, 한 칸 더 아래 91.7에서 93.9K에도 큰 갭이 하나 있습니다. 갭은 보통 채우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상방 돌파를 해서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 이렇게 두 군데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도미넌스 차트도 현재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테더 도미넌스이고 주황색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테더 쪽으로 쏠렸던 도미넌스가 급격히 빠지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말은 즉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에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오늘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괜히 급하게 따라 붙기보다는 흐름을 확인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이렇게 전날 밤에 나온 이슈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날그날 시장이 왜 움직였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중요한 이슈 정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